안녕하세요, 보담입니다. 오늘 리뷰할 스펜서,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열연이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는 후기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 잘 몰랐지만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찾아보니까 정말 괜히 그렇게들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우선 영화를 리뷰하기에 앞서 다이애나의 일생을 그린 영화이니만큼 다이애나 스펜서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다이애나 스펜서, 1961년 귀족 스펜서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이미 2명의 언니가 있던 상황에서 태어난 셋째 딸로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원했던 그녀의 부모님으로 인해 자신이 남자아이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책이 은연중에 드러났었다고 합니다. 남동생이 태어난 뒤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나 싶었는데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었죠. 어린 시절의 상처는 그녀의 평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의 첫 만남은 찰스가 그녀의 언니인 세라의 남자친구였을 때라고 해요. 찰스는 왕자로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만 했었는데 언니인 세라는 인터뷰에서 찰스와 결혼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찰스가 화가 나서 세라와 결별을 했다고 해요. 그로부터 3년 후 찰스의 친척 장례식에 참석한 다이애나가 그의 옆에 앉아 그를 위로해 준 것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왕세자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다이애나를 찰스는 놓치고 싶지 않았고 다이애나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유치원에서 일하던 것을 이유로 평범한 여자와 결혼하는 왕세자로 인식해서 20세기 동화라는 타이틀이 붙지만 그녀의 직업은 생계형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릴 정도로 성대했다고 하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전 세계로 생중계까지 되었으니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생은 행복한 결혼식으로 결말을 맺는 영화와 전혀 다른 것이었죠. 앞서 말했듯 찰스의 결혼은 왕이 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결혼식을 회상하며 세 사람이 함께한 결혼이니 조금 붐볐다라고 자조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카밀라 파커볼스, 찰스의 첫사랑이자 내연녀인 그녀는 귀족이 아니라는 신분 탓에 왕세자비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찰스에게 청혼받지 못했고 그의 친구와 결혼하며 결혼한 뒤에도 찰스와의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카밀라가 속이기 쉬운 다이애나와 결혼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된 진주 목걸이처럼 카밀라에게 준 선물을 다이애나에게도 똑같이 준 경우가 여러 차례라고 해요. 찰스와 시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에게도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방관뿐 해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살 시도와 거식증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정신적으로 깊게 상처 입게 됩니다만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다 보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강압적으로 연기해야만 했죠. 그녀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15년 동안 이어왔던 이유는 바로 윌리엄과 해리 두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겪은 부모가 이혼하는 아픔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1996년에 이혼을 했고 다이애나는 이혼 후에도 파파라치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이애나는 남자친구와 함께 파파라치를 피해 프랑스에서 런던으로 넘어가는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파파라치들이 그녀의 사진을 찍으러 모여드는 바람에 구조가 늦어지면서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36년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영화 스펜서는 다이애나가 왕실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담아낸 드라마입니다. 영화는 다이애나가 빨간색 포르쉐 카브리올레를 타고 직접 시골길을 운전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길을 잃고 카페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는 다이애나. 그 카페의 이름은 더치로 다이애나의 어릴 적 별명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어린 시절에게 방향성을 묻는 장면이죠. 길을 잃은 빨간색 스포츠카는 거침없고 화려하지만 정체성을 잃고 헤매는 그녀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왜 운전을 직접 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녀는 차는 저절로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대답합니다. 가장 늦게 도착한 다이애나. 도착한 저택은 그 웅장함에 압도되는 듯한 기분까지 들죠. 왕실은 행사를 재밌게 즐겼다는 증거로 몸무게를 재는 일종의 놀이를 강요합니다. 다이애나는 이런 말을 항상 해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항상 묵살당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폭식과 거식을 반복하는 섭식장애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왕실이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놀이라는 명목으로 강요할 뿐이었죠. 왕실에서 억지로 떠먹이는 규칙과 율법과 음식들, 그의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는 다이애나의 모습이 화장실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거북할 정도로 반듯하고 꼿꼿한 모습의 그레고리, 규율을 가장 중시하는 그의 눈에는 항상 지각하고 벗어나는 다이애나가 매우 거슬리는 모양입니다. 다이애나의 방에 있던 책 앤 분리는 바로 그레고리가 그녀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가져다 둔 것이었는데요. 앤 분리는 스펜서 가문의 먼 친척으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인물인데 다이애나가 스스로를 앤과 동일시하며 경각심을 갖길 바랐던 거죠. 정해진 옷을 입고 정해진 대로만 행동해야 하는 다이애나. 옷마다 TPO가 적힌 태그가 걸려있고 찰스가 카밀라에게 선물한 것과 똑같은 진주 목걸이까지. 결국 그 진주 목걸이는 저녁 만찬 시간에 정해진 드레스와 함께 착용해야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다이애나를 가엾어하는 그녀의 의상 담당자 맥이. 큰 진주를 꿰어서 만든 목걸이가 목을 조여오는 듯한 기분에 다이애나는 결국 목걸이를 끊어내고 진주알을 삼키는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괴로워하는 그녀를 차갑게 응시하는 찰스의 시선이 목걸이를 더욱 조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 뒤로 다이애나가 기다란 국도를 다급한 걸음으로 지나며 목걸이를 느슨하게 풀으려는 모습까지 그녀의 긴장감과 압박감이 오롯이 느껴졌습니다. 다이애나는 저택 근처에 있는 그녀의 옛날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들판을 지나기만 하면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데도 낡고 작은 철조망과 경찰들이 가로막고 있어 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파파라치를 이유로 커튼까지 바느질해 막아버리면서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것까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녀의 자유는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었어요.
이 영화 속에서 꿩은 다이애나 그녀 자체를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로드킬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꿩의 사체가 나오는데요.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죽을 것을 암시합니다. 일부 다처제의 조류인 꿩은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는 수컷과 그렇지 않은 암컷으로 사냥용으로는 암컷인 까투리만 길러지고 멍청해서 차에 치이기 일쑤라고 말하죠. 자유를 억압받고 사냥당하기 위해 길러지는 모습. 그녀는 아들 윌리엄이 꿩을 사냥하게 내버려 두고 싶진 않습니다. 왕실의 수석 요리사 데런, 그는 다이애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요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더 달라고 할 수 있게 말이죠. 만찬 중에 먹었던 음식을 모두 토해낸 다이애나는 늦은 밤 홀로 냉장실에 들어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치웁니다. 데런의 음식은 그녀를 온전히 위로해 줄 수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주방을 찾아온 다이애나가 절단기를 찾을 때 그걸 건네줌으로써 그녀에게 해방의 열쇠를 쥐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절단기로 자해를 하는 장면에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 집으로 가기 위해 얼마나 큰 결심을 해야만 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표현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그녀는 앤 불린의 환상을 보고 앤은 계단에서 몸을 던지려 하던 다이애나에게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다이애나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몸이 아닌 자신을 옥죄던 목걸이를 끊어 내던집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고 찰스는 두 아들과 함께 꿩 사냥을 나섭니다. 다이애나는 자신이 옛날에 허수아비 입혀두었던 이젠 낡고 지저분해진 아버지의 옷을 입고 사냥터로 몰아내지는 까투리들 사이에 뛰어들면서 사냥을 중지시키죠.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 다이애나의 이름을 스펜서라고 부르며 그녀를 따라 나서면서 세 사람의 자유로운 모습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모자가 벗겨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힘껏 달려나가는 어린 시절의 다이애나 모습이에요. 천진난만한 샛노란 색깔의 옷을 입고 자신이 갈 곳을 스스로 선택해서 달려가는 어린 시절을 보여준 듯 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국내에서는 201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다이애나. 그 영화는 다이애나의 일생 전체를 다루는 전기의 느낌을 내고 이 영화는 오직 3일만을 담아낸 다큐멘터리의 느낌을 냅니다.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영화 제목인데요. 단순히 이름과 성의 차이가 아니라 이 영화의 제목인 스펜서는 다이애나가 결혼하기 전 본인의 성으로 남편 찰스의 성을 따르면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았지만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함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살아있을 당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패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녀가 결혼식에서 입었던 드레스는 웨딩 드레스의 상징이 되어 결혼식에서 흰색 드레스를 입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그녀가 수많은 행사 때마다 들고 다니던 디올의 가방은 그녀만을 위해 특별 제작된 가방이었습니다. 원래 슈슈백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던 가방을 변형하여 만들었고 다이애나의 가방으로 유명해지며 레이디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샤넬의 앰베서더여서인지 의상과 액세서리는 샤넬 제품이 대다수였고 진주 목걸이를 한 날의 화려한 드레스는 샤넬 아뜰리에에서 무려 1034시간에 걸쳐 제작했다고 해요. 실제 다이애나가 1988년도에 입었던 샤넬 드레스를 복원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이애나를 완벽하게 재현할 순 없겠지만 그녀 역시도 대중들의 지나친 관심과 파파라치로 힘들어왔기에 다이애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이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던 시선은 기록이 되어 남아있고 그 기록과 그녀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 봅니다. 실제로 다이애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사진 찍혔던 여성으로 마이클 잭슨보다도 사진이 많다고 하죠. 영화 속에서도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를 향해 소리를 치고 플래시를 연신 터뜨려댑니다. 민중의 왕세자비, 피플스 프린세스라고 불리운 다이애나. 그녀의 사망 25주기를 추모하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싶은 리뷰가 있다면 댓글로 영화 추천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